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응을 기대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그 반대되는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물가의 관점이 아닌 화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빵 하나를 갖다가 1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2만 원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빵이라는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1만 원의 원화가 아닌 2만 원의 원화를 줘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는 기관인 만큼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위해서 적당량의 화폐를 공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연구와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중앙은행이 찍는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1차적인 목표는 물가의 안정, 뒤집어 말하면은 화폐 가치의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 즉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흡수해야 합니다. 유동성을 흡수하면 그만큼 시중에 풀려있던 화폐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의 상승은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제압하지 못해서 만약에 물가 상승세, 자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나
심각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르기에 사람들이 소비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쇠고기 한 건에 200만 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실질 구매력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자산시장을 자극하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물가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점도 있고, 과도한 물건 가격 상승과 과도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 생산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중앙은행은, 즉 한국은행 등과 같이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을 좋아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찍어내는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좋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건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어가지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은 디플레이션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각국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고로 물건을 지금 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천천히 사는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값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반의 소비가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은 줄어들고 고용의 축소는 실업의 증가를 낳아서 사람들의 소득을 줄여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만큼 사람들의 소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소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나타나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은 물가를 더욱더 낮아지게 만들게 됩니다. 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물가가 더 낮아지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서 소비 위축은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디프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잘 아시는 일본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가 가치가 불안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모두 목표가 연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 어느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진행되면은 화폐의 기능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가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화폐를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건을 사지 않고 화폐를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금만 계속 쥐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머리 아픈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언론에서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는 물가 상승 문제,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에 나서야만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